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 제가 실질적으로 풀었던 계산 문제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표는 어떤 표냐면 제가 문제집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온 페이지, 그걸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놓고 수시로 계산 문제를 꾸준히 제가 풀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인강의 유명 교수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학원에 여러 학원 교수님들, 책도 여러 가지 책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고, 실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같이 짧은 시간에 동차를 준비하고, 딱점으로 합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절대로 여러 가지 교수님 강의 들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책 보시면 안 됩니다. 한 것만 골라서 그것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싸움도 한 놈만 팬다고 그러잖아요. 한 놈만. 이론, 문제집. 한 것만 정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중하위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시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7월부터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오전에 학원 수업을 받고 그 바로 위층에 이제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학원을 다닌 다음에 생전 걸리지도 않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겁니다. 발에. 그때 제 발 상태가 이랬어요. 왼쪽 발이 감염이 돼가지고 퉁퉁 벗습니다. 터질 것 같이. 그래서 맨 처음에 동네 병원을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도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혈액 검사해봐서 감염된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 큰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을 갔더니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움직이지면 안 되는 병입니다. 이게 봉화증염이라는 건데 벌한테 쏘인 것 같이 이렇게 퉁퉁 붓는 병이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알아보니까. 여름에 이제 모기 같은 데 몰려가지고 그냥 막 걷다 보면 그렇게 감염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나. 어쨌든 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가지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었는데 한 6번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3주일 정도를 학원을 이제 못 갔죠. 이게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발을 올려놓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생제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는 병인데 한 3주 정도 되니까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한 8월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병이 걸리니까 이게 또 무슨 재수가 없이 무슨 마가 꼈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이번 30일에 시험 준비하신 수험생님들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10월 31일 날 시험 볼 때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의해보면 실력이 있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셨던 분들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지막에 그 컨디션 조절이 안 돼서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본 케이스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관리가 중요해요. 건강관리가.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 1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중요한 것들은 시험 날짜, 시험 시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는 반복적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반복적으로 풀고요. 제가 이 표 중에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한 10월쯤 가면 이런 문제 위주로 이제 풀어요. 처음부터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반복적으로 푸세요. 그러다 보면 계산 문제가 8문제, 9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5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상문제를 버리고 상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버린다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 그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 섹터를 버리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하위권 문제를 맞추는 전략에서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공부하냐면 어려운 부분은 특히 투자론, 금융론은 이 계산 문제를 반복하게 풀다 보면 그 부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버리는 게 한 섹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꾸준하게 읽어요. 저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면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세부적인 거는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중하위권 문제를 못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선에서 딱점으로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전체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보는데 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외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요? 소설책 읽듯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소설책 읽듯이 쭉쭉 읽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격선에 맞는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경제론, 계산 문제를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수요곡선, 공급 균형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입구료가 돼야 되니까 3, 1200. Q는 400을 대입하면 균형 가격은 얼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쉬운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처음에는 꾸준히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쉬운 문제는. 근데 쉬운 문제를 풀어야 기본적인 내용이 완전히 내꺼에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응용 문제를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번 문제. 언뜻 보면 좀 길죠?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일단 수요 공급 함수, 그리고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변했을 때 변화량을 구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니꼬로 됐을 때 3P는 얼마예요? 750. P는 250. 이걸 대비하면 Q는 얼마예요? 600.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배달가 됐다는 거죠?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 이거를 같은 숫자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3P는 1200. P는 얼마예요? 400. 400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죠? Q가 9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250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900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어요, 정답을 체크를 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외운다는 개념으로. 실력이 없고 꾸준하게 해서 딱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제 방법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짧은 시간에 중화일권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실질적으로 풀었던 계산 문제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필요 없는 분들은 볼 필요 없고요. 제가 했던 방법을 하여튼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